주간의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금입니다. 그것이 궁금하다. 네, 지난 시간에는 민다나오의 분쟁의 배경과 또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민다나오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HWPL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운동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본부 홍보언론부에 계신 해리포터님, 또 하늘문화 세계평화강복 서울 경기 남부지부 유럽아시아 팀장을 맡고 계신 김 팀장님, 천재일보 송태복 편집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근데 제가 방금 소개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읽었지만 직함들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엄청난 분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네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여쭤봤네요. 생각해보니까. 1부 때 내용 들으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주요 사업들이 이제 뭐 국제법이라던가 뭐 종교 관련된 거 그리고 평화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국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서경남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네. 아시아, 유럽에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그 업무랑 맡고 계신 지역명만 들어도 얼마나 HWPL이 세계적으로 평화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민다나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분쟁의 역사부터 대하 드라마예요. 끊이지 않는 정말 수없는 많은 갈등과 단체들이 얽히고 설키고 그런 전쟁이 정말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게 되는지 좀 그런 현실적인 과정들을 같이 좀 걸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느끼기에 평화가 어떻게 오고 지속 가능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지를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김 팀장님이 여러 인사분들의 현지 반응들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인상 깊었어요. 특히 오늘은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HWPL의 대표이시죠. 이만희 대표님. 이만희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 많은 필리핀의 인사분들께서 HWPL 대표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또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그 대표님의 첫 인상이 평화의 사자라고 많이 표현을 좀 해주셨고요. 평화 외에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정말 겸손함과 또 확실함을 가지시고 평화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고 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참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강인한 모습으로 이렇게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살아있는 영웅이시다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거 약간 좀 MSG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영어 그대로 제가 거기서 기억을 하고 돌아왔어요. 영어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Living Hero. 히어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히어로라고 네. 해주셨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겠어요. 네, 필리핀에 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낯설 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준비가 되어 계시군요. 영상 자료 확인하시고. 있군요. 네. 히어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다. 살아있는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블 영화에 나오셔도 충분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이거 좀 뒷설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충분한가요? 네, 세상을 구하는 그 마블의 영웅들처럼.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큼 그렇게 현지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한 분의 말씀을 제가 좀 처음부터 읽어드리고 싶은 분이 네. 있는데요. 이 민다나오 분쟁으로 온 가족분들을 잃으셨던 한 주지사님께서 인터뷰해주신 내용입니다. 네. 당시 저희는 민다나오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를 정말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님의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 상황을 세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어떻게든 참 평화가 이곳에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평화협정에 서명할 당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특히 이 대표님의 멈추지 않는 평화를 위한 행보가 있었고 그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평화협정 이전에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 우리 모두는 즉각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는 이 대표님과 평화사절단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대표님께서 무슬림과 불교 등 다른 종교인들을 설득하셔서 모두가 유일한 창조주께 평화를 구하는 합심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이었고
그래서 저는 HWPL의 중재가 매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대표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평화를 위해 일해 오셨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도 HWPL이 저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도록 저희를 돕고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진정성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정말 인사분들께서 저희들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진심을 가지고 말하는지 정말 진실된 모습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어려운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정말 HWPL 대표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 항상 정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실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텍스트로요, 워딩만 봤을 때는요, 평화, 뭐 사랑, 창조주 하나 되어야 한다. 뭐 경서로 뭐 비교해보고 뭐 싸울 일이 없다, 위와 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냥 보면은 맞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막 갑자기 뭐 감동을 받고 이런 게 좀 비약이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 그 얘기하면은 약간 혼날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이 대표님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워딩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감동을 많이 표하시고 계속 좀 보고 싶어 하시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하시고 이런 인사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또 방문해서 생각보다 정말 더 많이 HWPL과 대표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보고 싶어 하셔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오, 네. 아마 이런 보도들 편집국장님도 상당히 많이 좀 하셨을 것 같고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인상 깊은 것들 있으세요? 처음에 민다나오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HW 관계된 그 만국회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한다면 네. 처음 만국회를 보도할 때 굉장히 많은 인사분들을 만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금 HWPL이 내세우는 중요한 사업이 하나는 전쟁용식국제법 제정이고 하나는 그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처음부터 주창을 하셨는데 진짜 평화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국회에 오셨던 그 시크교 대표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경선은 종교가 하나 될 것을 이미 말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종교가 하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고 이미 그는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종교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그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다가왔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같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모든 일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지구촌 전쟁 중식 평화라는 그 일을 지금 이만희 대표님이 시작을 하셨다. 그 자체에 엄청난 가치를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수건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식 평화라는 이게. 근데 누군가는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전쟁 중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시작한 분이 이만희 대표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만희 대표님의 이 출연은 이 이만희 대표님으로 인해서 평화의 어떤 세계의 기원이 바뀌지 않나. 저는 기자로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들었을 때. 전쟁을 종식하고 뭐 평화 세계를 이룩하자.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진 좀 그런 표현이 아닐까 했는데 실제인가요? 뭐 그 전에는 이런 표현들, 개념들이 잘 없었나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저들은 나와 다르니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좀 약육강식.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14년도 만국회에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지만 그때 종교 인사 특히 이슬람 쪽에 두 큰 종파가 있거든요. 수니파, 시아파가 있는데 대표로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었어요. 당시에 하나 되는 게 어쨌든 중요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것 관련해서 협약도 다 같이 서명도 하셨고 그다음에 평화 기념하는 뭐 그런 축제도 좀 열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초대됐던 종교 인사분들, 뭐 대통령 분들, 현 전직 총리, 정치인 분들, 그다음에 저명하신 분들이 다 행사장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평화의 그 분위기 속에서 춤을 추셨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 그
두 대표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손을 잡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상상이 안 됐었다. 내가 내 자신이 믿기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래 진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당연히 싸웠던 원수지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들었을 때 되게 감명 깊더라고요. 그 만국회의를 취재했던 에콰도르 기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기자가 HWPL 이전과 이후를 갈라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HWPL 이전에는 자기는 전쟁밖에 보도한 적이 없대요. 세상 그 누구나 모든 기자들이. 그런데 HWPL에 출연한 이후부터 평화를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HWPL이 평화의 어떤 기원을 열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난민은 굉장히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HWPL로 인해서 평화를 보도하기 시작했다는 게 지구촌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한 가운데서 이 대표님의 평화를 좀 외치시고자 했던 그런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 참전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아, 맞습니다. 대표님을 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네. 먼저는 놀라는 게 그분의 연세를 듣고 다 놀라세요. 그렇죠. 그렇겠어요. 연세를 네. 듣고 지금이 이제 92세시거든요. 네. 한국 나이로 92세신데도 해외에 나가서 다 만나러 가겠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건만 된다면 예, 그래서 네. 인사분들이 나이 듣고 나서 놀라시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간절하게 활동하실까 그때 궁금해 하는데 네. 실제로 6.25 참전을 하셨었습니다. 참전을 하셨고 참전 용사셨고 최전선에서 이렇게 싸우셨었고 듣기로는 총상을 맞으셔서 네, 제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 모든 참상을 다 보셨고 민다나오라던가 각국을 지금 31차에 걸쳐서 방문하시면서 일정들을 소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사들이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진실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리 막 저희가 막 전쟁을 없애야 된다, 뭐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해도 전쟁에 참여해본 분의 간절함에 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평생을 또 그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 산다고 하잖아요.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좀 평화 일에 좀 진정성을 갖고 움직이시고 또 인상 깊었던 게 해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그 해답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원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전쟁들이 일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이제 그냥 안 싸우면 되는데 네.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와 그 원인들을 이제 해결하는 쪽 그쪽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시고요. 네. 해답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죠? 전쟁종식 국제법 제정과 그리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연합 그 두 가지를 답으로 강력하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답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을 때 그 만국회에 참석하셨던 그 대통령분이 정말 앞서 제가 일부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없는 평화 세계를 만들까 하고 그렇게 많이 회의를 했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전쟁 종식 국제법을 만들고 그리고 종교가 평화를 위해 하나 되게 한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답을 그동안 사람이 연구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 대표님 말씀처럼 이 전쟁 종식 평화 세계를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이 답도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평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 지금 이 운동이 시작이 됐고 또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기자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정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이제 평화를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물 이게 종교로 인한 분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많은 분쟁들이 있고 전쟁이 있지만 종교가 기인한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게 진짜 근원이 되려면 그게 좀 비중이 커야지만 좀 말이 될 것 같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80,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70%까지, 그러니까 7, 80%를 보는데
그냥 전 세계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종교인이 약 88% 정도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종교가 보이지 않는 배경이 된 전쟁이 또 상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아울렀을 때 종교가 분쟁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대표님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80%가 넘는 종교인들이 평화를 위해 하나가 된다면 진짜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표현도 하신 적이 있어요. 숫자적으로만 제가 보더라도 이론적으로 그러네요. 하면 그 말씀이 이렇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만국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누가 끌어주길 바랐는데 이제 그렇게 끌어주는 분이 등장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지난 1부 때 얘기를 했던 내용도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막 9.11 테러나 뭐 MILF, MNLF가 생겨났던 배경 중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극단적 종교주의라고 할까요? 종교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이 활용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혹시 이런 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사상과 이념으로 인한 전쟁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또 종교랑도 과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무교인 시민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교 전쟁? 이게 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또 거기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전쟁들은 좀 어떤가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뭐 종교랑 실질적으로 좀 관계가 있나요? 걸프전도 그 배경에 이슬람과 그리고 어떤 기독교 배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9.11 테러도 그 밑에 종교가 깔려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아는 그 지금 뭐 시리아 또 이제 팔레스타인 이런 거 다 생각해 보시면 분쟁의 대부분이 종교와 그러네요.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념 사상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지만 다른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상당 부분의 분쟁은 종교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공산주의, 어쨌든 공산주의의 이념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이라는 개념과 같이 좀 되어지면서 진화론을 좀 어쨌든 좀 지지하는 데서 같이 좀 발전되어 온 학문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다 모든 이념과 사상, 정치 이념들을 좀 파고 가다 보면은 종교와 관련된 개념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정말 많지 않나.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뭐 10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지만 진짜 좀 전쟁을 없앨 수 있고 평화를 좀 유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답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또 실제 전쟁을 느껴보셨기 때문에 끝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뭐 상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이런 거 좀 안 받으셨나요? 노벨 평화상 받으면 제 생각에 대한민국 사람들 관심 갖습니다. 이 대표님 이런 표현하셨어요. 나한테 진정한 평화상은 이 평화다라고. 많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실제 언급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같은 분들이 많았군요. 네, 제가 만난 이 간도 비폭력 평화상 그 상도 받으셨는데 그 위원장도 자기가 노벨 평화상 이렇게 후보로 올릴 거라는 표현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이 나에게 진정한 상은 평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상에 관심 있는 분은 분명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럼 상은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년도에 한국 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충효 대상 세계평화 실천 공로 대상 수상하셨고요. 2016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디 비폭력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간디 비폭력 평화상은 좀 세계적인 권위가 있지 않나요? 네, 일단 간디 이름으로 들어간 상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제 이 상을 누가 받았냐 이게 그 가치를 증명하는 거겠죠.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얼마 전에 타계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는 냉전 종식에 기여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었는데 그런 인물 등등이 받았던 상을 바로 이만희 대표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수상하러 그때 인도 하원 의장이 왔었어요. 이 상을 만든 사람이
모아파트라라는 전 인도 하원 의장하고 노르웨이 분이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인도 하원 의장이 현재 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 파타샤라는 그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왜 이분한테 상을 줬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사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이만희 대표님의 활동에 정말 감동받고 있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냥 상을 준 게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이만희 대표님의 활동을 지지하고 그런 어떤 민다나오 평화협정이라는 그 성과가 어떤 건지 그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필리핀 민다나오 민간 평화협정과 전쟁 중식 국제법 제정 및 종교 연합 이 행보는 획기적인 이제 평화 성과고 그걸 인정해서 이 상을 준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만희 대표야말로 간디의 평화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 운동가다. 그리고 이 대표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신의 뜻을 받아서 평화 운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가 현재까지 이룬 업적과 평화를 전파하기 위한 헌신을 봤다는 거죠, 자신이. 그리고 또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전 세계의 정치, 종교 여성들이 있음을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이미 놀라운 평화 성과가 있었고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그가 이렇게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워하는 게 이 대표님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제가 인터뷰할 때가 86세였어요. 이만희 대표님. 그러니까 2년 뒤죠. 민다나오 그 협정 이후 2년 뒤. 무려 86세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나이는 움직이기도 힘든 나이다. 네네네. 그럼에도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은 오직 평화를 향한 진정성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수상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국인이 평화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희 대표님 개인의 수상이 아니고 한국이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수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뭐 축제처럼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알리고 문화를 더 확산시키고 그럴 만한 사안 아닌가요? 이 정도 네. 해외엔 거기서 뭐 페스티벌인데요, 얘기 들으니까. 근데 이 상이 수상되고 나서 저희가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국내 개신교 이 대변제에서 이거 뭐 인터넷에 검색도 안 된다, 뭐 간디도 모르는 평화상이다 이러면서 엄청 폄훼하는 기사를 냈어요. 간디도 네, 죽은 간디가 모르겠죠. 간디는 모르겠으나. 네네. 그렇게 해서 또 그 한쪽에서는 또 그런 말 들으면 진짠가 또 이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위원한테 각종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르바초프라든가 지미 카터라든가 넬슨 만델라가 이 상을 받고 그 조직위원회에 보낸 감사편지 그런 것들을 저희 사본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서 다시 이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렸죠. 저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8년 전에 그 경희대 총장이었던 고 조영식 박사가 수여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물급 인사들이 수상했던 상이고 그리고 인터넷에 홈페이지 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대요. 이 상이 정말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뭔가 어떤 로비가 되거나 이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그 목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홈페이지를 안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좀 많이 달랐고 이 상에 대한 권위나 자부심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는 정말 대단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들을 받아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인 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헬프트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열심히 홍보해주세요. 이거 너무 널리 알리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정작 이 대표님은, 나는 평화의 상은, 맞고 평화가 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너무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릴 것도 알려야 되지 않나. 대한민국에도 좀 더 알려야 된다. 아니,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매체 기자님들 좀 많이 써주세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HWPL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입이 마르고 닿도록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그중에서도 좀 몇 가지 핵심들을 좀 뽑아서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HWPL의 중재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NGO 단체가 중재를 하냐. 국가가 해야지. UN도 아니면서.
이 또한도 사실 좀 폄하하고자 하는 질문이지 않나 싶으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민간단체가. 네, 그 개그 코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속담으로 지금 막 웃고 있어요. 네, 박수갈채. 네. 감사합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네. 유엔 가이드라인에 네, 잘 적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NGO의 중재 활동을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 네, 그럼 이제 그 말은 중재는 국가도 할 수 있고 국제 기구도 할 수 있고 뭐 NGO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그럼 NGO도 굳이 중재를 해야 될까? 위에 뭐 강한 조직들이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강점들이 있습니다. NGO가 중재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네. 예를 들면 유엔이 뭐 이슬람 조직들을 섭외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제약이 많거든요. 근데 NGO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정치적인 제약이나 뭐 국가 간의 규제로 묶여 있는 뭐 복잡한 것들을 넘어서 갈등 당사자들한테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HWPL 대표님께서도 당시 뭐 평화협정을 하실 때 뭐 카톨릭 지도자하고 이슬람 대표자하고 있을 때 뭐 특별 종교를 차별해서 이렇게 대하시지 않고 네. 중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유연하게 관용적인 태도로 중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국가라던가 뭔가 유엔 급의 그런 조직이 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지만 NGO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진짜 NGO니까 더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필요한 것 같아요. 유엔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일을 왜 폄하하는 것일까? 일부 기독교 언론 매체들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사뿐히도 의견을 말을 해봅니다. 또 HWPL 하면은 사실 코로나 시국 이전에 더 많이 활발하게 대외적인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걷기, 평화 걷기 운동을 좀 하셨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평화 걷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화 사업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여성과 청년이 함께하는 그런 평화 걷기입니다. 이 평화 걷기라는 게 그냥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참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같은 의의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런 또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매년 평화 걷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또 나를 정해서 이렇게 또 걷고 있고 한국에서도 저는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다나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이네요. 평화 걷기, 민다나오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서도 걷고 있다. 이 시국에 좀 다시 한번 좀 더 몸 보고 싶네요. 이런 평화의 물결이 퍼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는 평화 걷기? 이게 무슨 의의를 가지나요? 여성과 청년?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이제 낳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들어있는 분들이고요. 어머니의 네,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의 본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내 자녀를 지키겠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청년들은 또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면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또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싸우기 싫다, 나는 살고 싶다, 난 전쟁이 싫다,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민 하면은 좀 두루뭉술할 수 있지만 전쟁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두 분류로 나누신 거네요. 여성, 청년. 이들이 같이 걷기를 하면서 평화의 목소리를 알리는 이게 HWPL의 걷기 운동의 의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인들이나 뭐 국가 차원에서만 평화 협정을 하고 평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시민들의 동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징적이네요. 그냥 걷기 한다고 뭐가 평화가 되겠냐가 아니라 시민이 함께하는 평화라는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카친 기자가 민다나오가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이슬람과 가톨릭 주민들이 손을 잡고 평화를 얘기하면서 걷는 기적을 보고 있다. 예. 평화를 얘기하면서 함께 걷는 것 자체가 민다나오에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지금 날마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 평화 걷기라는 게 어떤 이런 민다나오와 같은 곳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또 기적이라는 거죠. 앞서 우리 해리포터님이 만국회의에서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요 했던 그 현장이 민다나오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거를 정말 눈으로도 좀 목도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업 얘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평화 교육을 HWPL에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김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뭔가 좀 힘있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어요. 네, 교육했을 때 제가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진짜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학창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남북통일에서 포스터 막 이런 거 그렸어요, 예전에.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을까? 분명 생각은 해보겠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HWPL 평화교육은 좀 다른가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 세계사 같은 것도 배우면 뭐 어떤 전쟁이 있었고 뭐 그 어떤 관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정도만 배웠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평화적인 부분들은 많이 다루질 않았던 것 같은데 이 평화교육은 학생들에게 이 평화가 왜 필요한지 와닿을 수 있게끔 많은 전쟁의 원인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이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교육을 해줍니다. 이게 근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 팀장님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네,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분쟁에 대해서 모르고 평화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당장 그냥 우리는 평화로워, 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교육해보면 이 교육이 정말 자기네 나라에 너무 필요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다른 학생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네, 제가 직접 네팔 학생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도 한번 저 직접 가르쳐 봤어요. 실제로 이 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보면서도 학생이 정말 변화하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평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또 이 교육이라는 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힘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잖아요. 저희들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기적이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이렇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지만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도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존중해 줘야 되고 함께 또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또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자란다면 네.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함부로 해칠 수 없잖아요. 그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정말 내가 가정에서도 변화가 되고 있고 학생들 간에서도 변화가 되고 있고 내가 왜 남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평화롭게 하나가 돼서 살아야 하는지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되게 고무적이네요. 옆길로 새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되게 좀 혼자 충격을 받았던 게 고등학생들이 앉아있는데 다 텀블러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업원 분이 일회용 컵에 이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회용에 드릴까요? 아니요. 저희는 일회용 안 써요. 저희는 텀블러만 써요. 리유저블한 것만 써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너무 센세이션한 거죠. 이유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또 줄이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 캠페인들을 막 많이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막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막 얘기가 들려서 들었는데 학교에서도 계속 교육을 받고 관련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해지고 이거를 더 어떻게 재밌게, 더 의미 있게 퍼져나가게 할까가 이미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요새 10대 청소년들 대한민국에서만 하더라도요. 그거에서도 봤을 때 교육이란 게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일어나는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져나갈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그런 가치성, 앞으로 미래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가장 획기적이고 확실한 평화의 답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한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또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시민들이 움직여갈 그 곳 커뮤니티, 나라는 그리고 온 세상은 정말 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평화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열되고 종교 간 갈등이 사실은 다종교 국가라고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 개신교 내부의 종교 간 갈등은 우리나라처럼 섬해한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화의 개념이 어떤 외형적 평화를 떠나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런 정신교육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사회 곳곳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네. 좀 초청하면 좀 평화 교육 좀 해주시나요? HWPL? 우리 김 네, 팀장님이 그럼요. 해주시나요? 저는 아니지만 국내를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군요. 교육을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김 팀장님은 이렇게 글로벌한 분이셔서. 네. 평화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화 티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평화 교육이 좀 국가별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네, 특별히 필리핀이 굉장히 활발하게 평화 교육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다나오 쪽에서도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 지금 평화교육 MOU가 체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2018년에 필리핀 대통령 직속에 이제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위원회와 MOA가 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MOA를 체결한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고등교육위원회에서 행정명령 1호를 또 발표를 해서 네.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평화를 공식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통합해서 가르쳐야 된다. 엄청난 거죠. 이 평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 이후에 지금 HWPL을 통해서 557개 교육기관에서 2,551명의 교사분들이 와. 지금 평화교사 양성교육을 들으셨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필리핀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화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에도 좀 도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이 또 교육하면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아마 스카이캐슬부터 해서 스카이캐슬 그쵸. 그런데 약간 좀 결이 다른 교육들이 결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쓸데없는데 하지 말고 영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을까요? 해리포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이제 실은 부모님의 인식부터 어떻게 보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필리핀의 고등교육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교육부랑 협약을 했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국가의 교육부이기 때문에 한국도 평화교육을 이제 교육 과정에 꼭 포함시킬 수 있도록 네. 교육부와 협약이 된다면 또 어머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인가요? 조기교육 그렇죠. 조기교육도 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네. 거잖아요. 평화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이게 효과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평화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뭐였을 것 같아요? 비둘기. 비둘기. 아마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제 생각에 청취자분들 중에서 비둘기지 이러신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평화 감수성, 평화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비둘기를 선택한대요. 그만큼 실질적이지 않은 거죠.
뭔가 상징적이고 닿을 수 없는 그냥 로고 같은 느낌이 평화인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민다나오만큼이나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휴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평화하면 남의 나라 얘기 같고 비둘기 같고 평화 교육 너무 멀게 느껴지고 근데 해외에서 특히 필리핀에서 그렇게 분쟁을 겪었던 민다나오에서 이렇게 또 평화 교육을 통해서 미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좀 이런 교육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또 이 부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우리 김 팀장님이 사실 현지 특파원이에요. 민다나오 특파원이시거든요. 현지 분들은 그런 평화 교육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인식과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과는 좀 다르게 민다나오나 이런 필리핀 지역에서는 이런 평화 교육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굉장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한국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협조적으로 이 평화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계시고 이거를 좀 실행하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좀 필리핀에서는 멈추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평화교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네.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특별히 좀 고등교육부와 위원회와 저희가 지금 MOA를 맺고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지역이 넓잖아요. 필리핀 지역이 넓은데 이게 17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고등교육 담당자들을 다 불러주셔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HWPL과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그거를 들으신 각 지역의 담당자 분들께서 또 각자의 지역의 모든 총장님들, 관계자들을 또 모아주셔서 거기에 또 초청이 돼서 평화 교육에 대해서 소개하는 일정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지금 2개 지역과 또 MOA를 체결을 하고 네. 특별히 민다나오 북부 지역에도 저희가 또 초빙이 되어서 55개 고등교육 기관과 MOU 체결을 했고요. 네. 이분들에게도 평화교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실제 하신 워딩 그대로 좀 들려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좀 감탄사가 이번에도 좀 막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지금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수도권 교육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을 뵀었는데요. 네. 교육을 책임지는 한 분의 또 책임자로서 이 교육이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화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킨다면 아이들 또는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 평화 교육이 대학생들과 나아가서 기본교육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될 거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평화 교육을 받고 미래 세대 인재들을 이제 평화 인재로 길러가고 있는 HWPL과 세계 각국의 좀 이야기들을 좀 알아봤습니다.